이 새로운 규정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최소 3번 이상 정독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는 또 좀 중요하다, 문제로 좀 나올 법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핵심 요약을 해드리는 거죠. 자, 선수위원회 규정 보시겠습니다. 자, 선수위원회 규정 목적이 무엇일까요?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목적. 선수위원회를 위원회라고 칭합니다. 위원회는 선수 자격을 심의하며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서 존경받는 체육 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 그리고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자, 중요한 이 목적을 보시면 위원회는 선수 자격을 심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심의한다라는 의미는 심사하고 토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한다. 권익,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의 뜻을 모르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지 않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대충 뉘앙스는 아는데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 잘 안 외워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찾아보셔라. 그렇게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 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선수 자격을 심사하고 선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토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 번째,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한다. 네 번째,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한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게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이 선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죠. 결국 이 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경기 등록 규정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시적인 시야에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적용 범위 한번 보면은 제가 잠깐 이제 짚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협회 시 도지부에 등록한 각급 운동경기부, 즉 팀의 선수 및 지도자, 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코치. 우리가 경기인 등록 규정을 봤을 때도 선수, 지도자, 심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경기인에 대한 그 구성 요소 3가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 경기인에 대한 그 뜻, 그 부분인데, 지도자를 생각할 때 그냥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꼭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코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바디빌딩에 대한 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도자 하면 그냥 트레이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부, 그러니까 바디빌딩이 아닌 뭐 육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스포츠 종목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또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 부분이 기능이 있죠.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조정한다. 첫 번째, 선수 자격 심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 권익 보호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선수 자격 심의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게요. 선수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올림픽 정신의 보급 그리고 확산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선수 등록 규정의 제정 그리고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를 이제 한다. 세 번째, 선수 등록 업무 및 선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선수 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마추어 자격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사항. 규정 위반자 조치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들을 선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 보시면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죠. 1번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번 선수 권익 침해. 요즘 한참 계속 문제가 되는 선수 폭력 또는 성폭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번 지도자 자질 함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은퇴 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7번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기능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수 자격 심의에 관련된 부분, 선수 권익 보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부 내용은 이렇게 있다 정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수 권익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선수의 권익, 권리와 이익. 저도 이제 엘리트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회를 사실 처음 만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트레이너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였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트레이너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급여가 밀려서 계속 이렇게 너무 딜레이 되는 거, 한 3개월 이상 급여가 계속 밀리거나 아니면 뭐 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뭐 성희롱 뭐 이러한 그 현장에서의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트레이너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제 협회를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취지가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트레이너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와 서포트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엘리트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너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수의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7조 조사 대상을 보실게요. 선수 권익 보호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선수 권익을 침해당한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본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말이 이제 약간 법적인 용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죠. 진정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고 뭐 이런 느낌처럼 이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 행위를 당한 경우 조사해야죠. 두 번째,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조사해야죠. 그죠? 이러한 것들. 누구든지 스포츠 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3번
위원회는 제1호, 제2호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수 권익에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다 이거죠. 선수 권익에 침해가 있다고 그런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좀 중대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가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번, 위원회는 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와 관련하여 의무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수 인권 침해, 성희롱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2015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8조 조사 및 구제 절차 보시면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본 협회는 1차 조사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2차 조사기관이다. 요 부분 연결되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대한체육회는 father, 그죠? 그리고 이제 본 협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보디빌딩 협회 이런데 대보협이 1차 조사기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먼저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면 아버지 불러야 되죠. 그런 느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 9조 징계를 보실게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른 부분도 같이 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건 용서하면 안 되죠. 협회 입장에서. 그쵸? 선수.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동호인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문 선수든 동호인 선수든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된 임직원, 보시면 단장,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보통 선수보다 지도자가 더 크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본협회 관련 활동에 대해서 자격 정지를 받게 된다.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선수는 최소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 관련된 임직원은 최소 2년 이상의 5년 이하의 협회 관련 활동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잘 챙겨 보시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제 처벌 내용을 이제 보실 건데, 이 징계가 약간 외우기 힘들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은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 1차 적발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2차 적발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병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병과라는 말이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마 벌금 이런 거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3차 적발, 영구 제명. 이게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하고 성폭력 말고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하고 이 처벌, 징계에 대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와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폭력 및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지도자한테는
요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평가, 영구제명. 폭력 행위를 한 선수,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동일합니다. 1차 적발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 적발은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은 영구제명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시면 지도자가 선수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성폭력 범죄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1차 적발됐을 경우에도 영구 제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즘 계속 사회에서는 이 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많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성희롱 예방법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자. 요 정도로 썸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위원회 규정에 대한 것 이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선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머릿속이 허해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때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죠. 그쵸? 아무 말도 못하면 빵점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선수위원회 규정에 대한 목적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반드시 목적만큼은 암기를 하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